예, YTN 라디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하는 순서죠.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정치 진단해보는 순서입니다. 빅데이터 정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전예현 우석대 대학원 개건 교수, 또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예, 김다솜 소장도 함께 합니다. 자, 이번 주 빅데이터 상에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까?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태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끔찍한 참사를 다루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슬픔의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빅데이터 연구소에서는 12개 채널 22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올라오는 텍스트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지난 26일부터 어제까지 일주일 동안 저희 정치 분야 데이터베이스에서 언급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 모두가 예상하다시피 이태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언급량 무려 52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태원이라는 단어는요, 한 주 전에 언급량이 불과 17,000여 건이었거든요. 이제 일주일 사이에 3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태원과 함께 쓰인 단어들 사용량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가 참사, 그리고 다음으로 사망자, 안전, 용산구, 헬로윈, 희생자 등의 단어가 쓰였고요. 이어서 경찰, 국가, 정부 등의 단어가 10위권 안에 들게 됐습니다. 이제 경찰은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계속해서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처음에는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크게 논란이 됐고요. 이후에도 예년 대비 경찰 인력은 40% 증원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이 경찰력 배치에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경찰을 보기 힘들었다는 증언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면서 그리고 또 투입된 경찰 상당수가 마약 단속 등을 받았던 이제 사복 경찰인 것으로 이제 드러나서 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인력들이 부족했다라고 이제 현재 평가받고 있고요. 이제 결국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고 또 수사와 감찰 등이 시작되면서 경찰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잖아요. 이번 참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은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묻게 되는 이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이 때문에 국가, 정부라는 단어의 사용량도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성 연관 한번 살펴보시면 국민의 감정을 조금 더 세심하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참담하다, 비극, 안타깝다, 참혹하다, 황망하다라는 단어들이 쓰였는데요. 또 미흡과 회피라는 단어도 이제 눈에 띌 만한 단어들입니다. 이제 당국의 예방과 대책 그리고 현장 관리가 사실 미흡했다라고 보는 여론을 저희가 또 읽어볼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들이 이제 국민의 가슴을 더욱더 이제 아프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언급량도 그렇지만은 그 내용 뭐 분석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태원 이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안타까운 사고였고 끔찍한 참사였기 때문에 언급량이 많았다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그동안 이제 조금 여야가 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가 어제 112 신고 들어온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좀 분위기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아니었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먼저 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네요. 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112 녹취록이 가져온 폭풍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애도 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을 하자라는 취지의 발언이 여당 내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 112 녹취록을 딱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부실 대응이었다, 아니한 판단이었다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여당 내에서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요. 더불어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말장난, 농담 논란 그리고 웃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다 보니 민심이 슬픔을 넘어 분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여당에서 직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제대로 원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이 분노와 의혹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는 특위를 빨리 구성하자라는 쪽으로 조금 빨리 손을 내밀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오늘도 보면 이게 행안부 장관에게 이 참사와 관련된 보도된 시간, 경위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추가적인 의혹이라든가 사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상황과 맞물려서 좀 봐야겠습니다. 미흡과 회피 감성 연관어로 짚어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분노가 추가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김다순 소장님, 이제 야당에서는 이상민 장관 해임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관련한 빅데이터 상의 반응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처음에 이 장관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이어가다가 결국 어제 국회 행안위에서는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됐는데요. 이 장관 이번 주 언급량 32,000건을 넘었습니다. 지난주에 6,500건 정도 보였으니까 5배 가까이 한 주 사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감성 연관어 살펴보면 무책임하다, 안일하다라는 언급이 많았고 또 면피용, 몰상식이라는 단어도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장관이 사실 여당에서조차도 이제 말조심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라는 지적을 받았고요. 이제 몰상식이라는 단어는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사용된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언론 기사로도 많이 실리고 SNS 등에서도 많이 유통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장관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유가족과 슬픔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라고 유감을 표현하면서 세심하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이 장관 이번 한 주 부정률은 65%, 긍정률은 8%로 나타났는데요. 이제 사건 발생 이후죠. 31일부터 오늘까지 일평균을 보시면 사실 70%를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이상민 장관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고민정 의원이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답을 내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민 장관 조만간 사퇴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정 교수님? 책임론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점점 더 이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라든가 행안부에 대한 보고 시스템의 문제라든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으면은 정상적 업무 수행이 어렵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해임이 아니라 파면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해임보다 파면이 훨씬 무거운 징계 조치에 해당하니까요.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지금 과연 이상민 장관 선에서 끝날까 그리고 경찰청장에 대한 선에서 끝날지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 것과 맞물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왜 시민단체 동향 보고서 만들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네. 우리 코너에 앞서서 박주민 의원도 말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자꾸 보면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때 당시의 정부의 대응을 자꾸 떠올리면서 분노가 이게 경찰청이나 행안부를 넘어서 대통령실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국민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좀 자제해야겠고요. 특히 저는 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 한마디는 지금 유족들과 국민들의 가슴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와닿는 말이기 때문에 특히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 듯한 언행은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어쨌든 뭐 장관이나 뭐 해당 경찰청 관련된 사람들의 그 언급이 부적절한 경우가 많아서 참 눈살이 찌푸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참 이게 정무적인 감각이 그만큼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무적 감각 정도면 굉장히 완화된 말이에요. 그래요? 공감 능력이 빵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빵점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11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특히나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면서 이 유가족들이 큰 슬픔에 빠져 있고 더군다나 애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자꾸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 더 국민들이 화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김 소장님, 우리 네. 저 이재명 대표의 빅데이터로 나타난 반응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이제 이재명 대표 이번 주 언급량은요 7만 5천 건으로 지난주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두드러지면서 윤 대통령보다 언급량이 많았다라고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 주는 언급량 많이 줄었습니다. 연관어도 지난주에는 모두 검찰 수사 관련이었다면 이번 주는 모두 참사 관련으로 연관어들이 바뀌었고요. 예, 예. 이제 상위권 연관어 중에서는 책임이라는 단어가 이제 눈에 띄는데요. 민주당이 처음에는 사태 수습을 위해서 이제 초당적 협력을 이제 약속했다가 지금은 책임 규명 쪽으로 초점을 좀 바꾼 상황이면서 책임이라는 단어의 사용량이 점차 늘고 있고요. 이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목소리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뭐 언급량,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량 뭐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도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발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고 더불어서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이렇게 웃는 장면과 관련해서는 네. 뭐라고 했냐. 경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건 굉장히 감성적 용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야당은 두 가지를 같이 비판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정부가 보여준 태도, 두 번째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문제. 이 두 가지를 모두 앞으로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김 소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사법 리스크 아직 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어쨌든 지금 이 이태원 참사 때문에 잠시 이제 뒷전으로 밀려가 있습니다만 지금 뭐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언제든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형 참사에 있어서의 책임이라던가 수습은 정부 여당의 몫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관심사가 지금은 이쪽에 더 쏠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빅데이터상 반응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네, 한번 데이터상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언급량 13만 4천 건으로요. 지난주 12만 8천 건과 비교해서 언급량이 조금 늘어난 상태고요. 네. 이태원 참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연관어 10위권 모두 다 사고 관련 단어들의 연관어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사고 관련이 아닌 연관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상경제라는 단어인데요. 네. 윤 대통령 지난 27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했죠. 이제 윤 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한 경제 관련 생중계 회의였습니다. 예. 12개 부처 장관과 금융위원장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이 모여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방위산업부, 문체부는 문화산업부가 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출 촉진의 이제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이제 대통령실 주재 회의를 실시간 공개할 만큼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한 이 태도는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 비상경제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비상한 경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비상한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평가들이 있었고요. 이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이제 진단은 했지만 그 이상 발전된 논의로 이제 나아가지는 못했고요. 일부 장관은 원전, 방산 수출 그리고 2차 전지 수주 실적 등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업적의 성과를 설명하는데 이제 더 많은 시간을 쓰기도 했습니다. 네. 네. 뭐 윤 대통령과 관련한 빅데이터 사항의 지금 연관어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윤 대통령은 지금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즉석 문답을 좀 중단한 상태죠. 지금 사흘 연속 조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 합동 분향소에 분향을 하면서 유가족 또 희생자들을 위로를 했는데, 자, 지금 뭐 이상민 장관 또 그리고 경찰청장의 책임론이 점점 커지면서 윤 대통령도 고심이 좀 클 것 같아요.
이번 주말까지의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민심이 네.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는데 이번 주까지는 아마 야당도 추도 기간, 애도 기간이라는 것을 그래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사실은 진상규명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 주에 있었던 국회 행안위 질의도 질의 없이 사실 업무 보고만 끝났지만 예. 앞으로 진행될 국회 일정은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진상규명, 원인규명, 책임규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의 국민적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지금 한번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시간이 바로 다음 주로 다가오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지에 따라서 대통령의 결심이 저는 사실 선은 섰다고 보는데 예. 그 시기만 지금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저도 조금만 덧대어서 예. 교수님 발언에 덧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현장 출동한 경찰이 왜 잘못 판단했는지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예. 이제 일선 경찰의 책임을 돌리면서 이 정부 책임론에 대한 꼬리 자르기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 나오고 있고 이번 정권은 이제 도의적, 정치적인 어떤 책임보다는 형사적 책임을 우선시하는 그런 인상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도 참사지만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이 곧 있으면 카타르 월드컵 이제 열리잖아요. 이제 한 21일인가요? 이제 종로, 홍대, 강남 등 응원 핫플이 있습니다. 대부분 예, 예. 폭이 3m에서 5m 좁은 골목들이 많아서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월드컵이 한국 시간으로 10시 이후예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이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조금 더 철저하게 대응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뭐 아까 저희가 잠깐 예년하고 이제 좀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거리 응원도 돼야죠. 옛날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예. 또 이제 사실은 종강역에서 우리 보신각 타종할 때 보통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사태는 없었다는 거. 그래서 조금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안전대책 예, 필요해 예. 보입니다. 전혜영 교수가 다음 주에는 지금 이 조문 정국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상 규명과 책임자 가리기에 나설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윤 대통령이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매듭을 지어준다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적정 수준의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예를 어떤 들면 것이 윤희건 돼야 경찰청장이라든가 이상민 장관 파면에 대한 야당 요구에 대한 답을 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연일 뭐 찾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유족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거나 대국민 사과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게 전반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들었던 말이 있는데 민심이 같이 마그마와 같다. 그래서 분노와 슬픔이 쌓이면 이것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게 열이 가열되면 어느 순간 터진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태도, 여당의 태도 그리고 대응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 지난번 사실 폭우 때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예, 예. 네. 이런 게 쌓이면 굉장히 정권에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민심을 잘 살펴보고 고통에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조치 또 사과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대학원 개원 교수, 김다솜 글로벌 빅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